앱 인벤터로 배우는 인공지능 원리부터 제작까지 11강 비밀일기 앱 오디오를 인식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보고 이 모델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목소리를 인식하는 비밀일기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음성인식 비밀일기 앱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이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화면은 음성을 인식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 상태에서 말을 하면 음성 인식이 진행이 되고, 만약에 주인공의 목소리가 맞다고 하면 두 번째와 같이 일기 화면이 열립니다. 일기 화면에는 실제 일기가 작성이 되어 있고 또 일기를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다시 이 화면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리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인공의 그 음성이 인식이 되어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퍼스널 오디오 클래시파이어로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퍼스널 오디오 클래시파이어는 앱 인벤터 전용의 오디오 분류 모델을 훈련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이미지 인식 모델과 마찬가지로 레이블을 우선 생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음성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입력된 데이터를 트레인을 한 다음에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여기까지가 잘 되면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서 앱에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퍼스널 오디오 클래시파이어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퍼스널 오디오 클래시파이어라고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 c1.appinventor.mit.edu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이런 화면이 보입니다. 우선 레이블을 생성하고 그 레이블에 맞는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레이블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1번, 2번과 같이 간단한 레이블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입력을 하면 되는데 레코드 버튼을 누르고 말을 하면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과 2는 같은 말을 하더라도 서로 다른 음색을 가진 두 사람의 목소리가 필요한데 혼자서 두 사람의 목소리를 내긴 어렵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음성 변조 앱을 사용해서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 찾아보면 음성 변조 앱들이 있습니다. 그런 음성 변조 앱을 사용해서 하나는 본인의 고유한 목소리로 다른 것은 음성 변조 목소리로 사용을 하면 두 가지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것을 각각 녹음을 하면 되는데 녹음되는 순간에 이 레코딩 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라벨에 해당되는 곳으로 녹음이 되니 이 부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력이 다 되면은 이 트레인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트레인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런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는 이제 음성 인식 모델을 만들 때 사용하는 각종 지표를 조절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값들을 그냥 사용하고 트레인 모델 노란색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트레인이 끝나면 이런 테스트 화면으로 바뀌게 됩니다. 테스트 화면에서는 레코드 버튼을 누른 다음에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현재 말을 한 것의 그 음파가 여기에 보여지고 1번 또는 2번으로 인식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초록 색깔이 인식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1번으로 인식이 되었다라는 뜻이고 컨피던스는 91.92라고 나오는데 이 컨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1번으로 생각하는지 우리가 문제의 답을 찍는 경우에 1번과 2번이 있을 때 1번으로 찍을 때 100% 확신해 70% 확신해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 머신러닝 모델도 마찬가지로 91.2%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1번으로 생각한다 이런 뜻이고 100%에 가까울수록 더 좋은 값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델이 잘 만들어졌다고 확신이 되면 엑스포트
버튼을 눌러서 model.mdl을 다운로드 받으면 되고 그것을 앱 만들기에서 사용합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 실제로 이 모델을 만드는 과정의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음성 인식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블을 1로 만들었고 레코딩 for 다음에 1이 있기 때문에 현재 녹음을 하면 여기에 음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레코드 버튼을 누르고 말을 해주면 됩니다.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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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파형이 좀 특별하게 다르거나 빈 파형이 생긴 것은 삭제를 해서 유사한 파형들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레이블을 만들겠습니다. 2번이라고 입력을 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레코딩 퍼에 이 레이블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녹음을 해야지 새로운 레이블 2에 음성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앱을 이용해서 변조된 목소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이 끝난 모델에 대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Hello. 초록 색깔이 1번이죠. 1번으로 컨피던스 75%로 인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변조된 음성으로 인식을 시도해 보았는데 처음에는 실패했고 두 번째 2번으로 인식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역시 2번으로 인식이 되었네요. 컨피던스 77%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인의 원래 목소리와 앱을 이용해서 변조된 목소리가 서로 간에 잘 구분된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죠. 그러면은 엑스포트를 눌러서 모델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모델이 완성되었으면 앱을 만들어야 되겠죠.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앱 인벤터 사이트, 여기 보이는 ai2.appinventor.mit.edu 사이트에 접속해서 앱 만들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디오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움말에 가서 확장 기능이라는 서브 메뉴에서 퍼스널 오디오 클래시파이어.aix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팔레트에서 팔레트의 맨 아랫부분에 있는 확장 기능에서 확장 기능 추가하기를 클릭한 다음에 이런 창이 열리면 파일 선택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지금 다운로드를 받은 퍼스널 오디오 클래시파이어.aix를 선택을 해서 임포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확장 기능에 이렇게 기존에 없던 퍼스널 오디오 클래시파이어 컴포넌트가 생성이 되는데 이 시간이 몇 분, 길게는 5분 가까이도 걸리기 때문에 3번 임포트 버튼까지 누르고 다른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이것이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앱 화면 설계를 보겠습니다. 이 앱은 화면이 굉장히 단순하죠. 마이 다이어리라고 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가지고 온 레이블을 하나 넣어두고 또 여기 웨이팅이라고 해서 상태를 보여주는 레이블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웹뷰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웹뷰어는 모든 AI 익스텐션에서 꼭 사용해야 되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음성 변환, 미디어에 있는 음성 변환, 그리고 지금 추가한 퍼스널 오디오 클래시파이어와 같은 이런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 두 개를 추가를 합니다.
각각의 컴포넌트와 속성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블은 컴포넌트 이름을 제목이라고 바꿔줍니다. 그리고 텍스트에 가서 속성 텍스트에 가서 my diary라고 바꿔주고, 그리고 너비는 분모 요소에 맞추기로 넓게 해준 다음에 글꼴의 크기를 50으로 조정을 합니다. 화면이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요소를 넣기 위해서 제목을 굉장히 크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글꼴의 굵기도 체크를 해주면 폰트가 굵어집니다. 두 번째 레이블은 컴포넌트 이름을 상태라고 바꾸어주고 텍스트의 속성만 웨이팅으로 바꿔줍니다. 여기에는 인식된 결과가 보여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웹뷰어에는 특별히 설정할 것이 없고 확장 기능에 있는 퍼스널 오디오 클래시파이어에는 크게 두 가지 속성, 모델하고 웹뷰어가 있는데 여기서 모델을 model.mdl로 선택을 해주고 웹뷰어를 웹뷰어 1이라고 이 앞에 있는 이 웹뷰어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퍼스널 오디오 클래시파이어의 속성을 설정하는 것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퍼스널 오디오 클래시파이어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모델은 음성인식 모델 파일을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파일 올리기를 해서 model.mdl을 가지고 와도 되고 미리 미디어 쪽에 업로드를 해둔 것이 있으면 선택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웹뷰어는 바로 이 웹뷰어 1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나머지 컴포넌트들은 앞에서 표에 설명한 대로 속성을 맞춰주기 바랍니다. 퍼스널 오디오 클래시파이어가 장착된 앱의 작동 과정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레코드 버튼이 나타나는데 이 버튼을 누르고 모델을 만들 때 사용했던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1이 인식되거나 2가 인식이 될 텐데 인식 결과는 이렇게 마이 다이어리 밑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앞에 나온 것이 더 컨피던스가 높게 인식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는 1이 컨피던스 0.65로 인식이 된 케이스가 되고 이 밑에 있는 경우에는 2가 컨피던스 0.65로 인식된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2가 이렇게 컨피던스가 더 낮기 때문에 1이 인식되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경우는 2가 인식되었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피던스가 더 높은 라벨이 앞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비밀일기 앱에서는 첫 번째 스크린에서 음성 인식이 되면 두 번째 스크린이 열리면서 일기장을 작성하거나 일기를 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스크린을 만들어야 하는데 디자이너 화면에서 스크린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스크린이 하나 더 생깁니다. 생긴 스크린은 스크린 제거를 통해서 지울 수도 있는데 우리는 스크린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딩을 두 번째 스크린에다가 할 거니까 스크린 2를 선택을 해둡니다. 그리고 스크린 2가 나타나면 빈 스마트폰 화면이 나타납니다. 완전히 새롭게 또 화면 디자인을 해줘야 되는데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레이블, 제목, 이건 첫 번째 스크린하고 완전히 같습니다. 디자인적인 요소로 마이 다이어리라고 크게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두 번째 스크린에서 첫 번째 스크린으로 다시 넘어가게 하는 버튼이 필요한 것 같아서 버튼을 하나 추가해서 속성에서 텍스트를 뒤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스크린 1으로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입력할 컴포넌트는 텍스트 박스입니다. 그런데 일기장에는 여러 줄의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줄이라는 속성을 체크해두면 여러 줄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장소 쪽에 있는 타이니DB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니DB를 사용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에 이상은 없지만 타이니DB를 사용하게 되면 앱을 죽였다가 다시 살려도
이전에 입력했던 내용이 남아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앱에서는 타이니DB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앱 화면 디자인입니다. 레이블부터 버튼 텍스트 박스는 이렇게 화면에 볼 수 있고 타이니DB는 보이지 않는 컴포넌트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타이니DB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타이니DB는 두 번째 스크린에 있는 일기장에 쓴 내용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컴포넌트입니다. 타이니DB에는 값을 기록할 수 있고 또 값을 읽어오는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이니DB 컴포넌트에 딸려 있는 블럭들을 보면 타이니DB 값 가져오기, 타이니DB 값 저장하기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개의 블럭을 사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이니DB에 값이 저장되는 원리를 살펴보면 텍스트 박스에 들어있는 오늘은 학교에서 땡땡땡 이런 내용을 저장할 때 꼬리표를 붙여서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꼬리표는 태그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름표는 꼬리표 즉 이름표는 프로그래머가 원하는 대로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이어리라고 하는 꼬리표를 붙여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타이니DB에서 읽어갈 때 다이어리라는 꼬리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물어보면 타이니DB가 응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니DB 값 가져오기, 값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태그만 붙여서 이 블럭을 실행시키면 값을 가지고 올 수가 있고 값을 저장할 때는 태그와 더불어서 저장할 값까지 이렇게 같이 넣어서 블럭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타이니DB 블럭은 스크린 2에서만 사용이 되는데 뒤로 가기 버튼을 클릭하면 타이니DB에 그동안 작성했던 텍스트 박스의 내용이 저장이 되고 스크린 2가 처음 실행될 때 타이니DB에서 내용을 읽어서 화면에 보여지게 됩니다. 스크린 1과 스크린 2를 각각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되는데 스크린 1에서는 퍼스널 오디오 클래시파이어가 오디오를 인식한 뒤에 호출이 되는 이 블럭 하나만 코딩을 해주면 됩니다. 인식된 결과는 이 결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상태 레이블에 결과 내용을 써주면 됩니다. 결과 내용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 레이블이 0.7, 2 레이블이 0.3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추출하기 위해서 이 결과라는 이 결과 전체 내용에서 항목 선택하기 리스트 1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선택이 되고 또 여기에서 항목 선택하기 리스트 1을 한 번 더 하면 이 레이블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1인지 검사를 해서 만약에 1이면 성공이라고 말을 하고 바로 스크린 2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인식 결과가 1이 아니면은 내 일기장이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낭독을 하게 됩니다. 스크린 2의 프로그래밍 내용을 보겠습니다. 디자이너 뿐만이 아니라 블럭에서도 스크린 2 또는 스크린 1을 선택하면 거기에 맞는 코드를 보여주거나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크린 2에서 벌어지는 첫 번째 작업은 스크린 2가 열렸을 때, 즉 스크린 2가 초기화되었을 때 화면에 일기장의 내용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textbox.txt의 내용에 어떤 것이 들어가냐면 타이니DB에서 다이어리라고 하는 태그에 속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타이니DB 값 가져오기라고 하는 이 블럭을 호출을 하는데 이때 다이어리라고 하는 태그를 우리가 사용하기 때문에 다이어리라고 입력을 해주고 그러면 이 블럭은 다이어리라는 태그가 붙어있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 내용이 있으면 텍스트에다가 이미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넣어주고
만약에 다이어리 태그에 속해 있는 내용, 저장된 내용이 없다면 빈 텍스트를 돌려줍니다. 그러면 화면에 일기장에 빈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과거에 저장되었던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튼 1, 즉 뒤로 가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타이니DB에다가 지금까지 텍스트 박스에 작성해 놓은 일기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값 저장하기라고 하는 이 블럭을 호출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텍스트 박스 텍스트의 내용을 저장하면서 태그로는 다이어리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스크린 1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저장하기와 값 가져오기가 타이니DB에서 유기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일기장의 내용을 보여주게 됩니다. 비밀일기 앱을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헬로. 네, 이렇게 일기장이 열렸죠. 여기다가 이렇게 일기를 좀 더 작성을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뒤로 가기를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앱을 한번 죽여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앱을 실행을 해볼게요. 앱을 다시 실행을 했습니다. 헬로. 네, 저의 목소리가 인식이 되었고 아까 입력했던 일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음성 변조 목소리를 이용해서 음성을 들려주었더니 2번으로 인식이 되면서 내 목소리가 아니야 라고 실행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퍼스널 오디오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해서 비밀일기 앱을 만들고 실행을 해보았습니다. 퍼스널 오디오 클래시파이어가 뭔가 음성을 인식한다는 느낌이 있는데 앱 인벤터에는 원래 음성 인식 컴포넌트가 존재합니다. 미디어 쪽에 가면 음성 인식이라고 하는 이런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미디어의 음성 인식은 모델을 따로 만들지 않고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면 그것을 텍스트로 변환을 해줍니다. 내가 헬로우라고 말을 하고 내 친구가 헬로우라고 말을 했을 때 둘 다 똑같은 헬로우로 인식해서 텍스트로 변환을 해줍니다. 반면에 오늘 사용해본 퍼스널 오디오 클래시파이어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헬로우라고 말을 했을 때 내가 말을 한 것을 다시 음성 변조를 시켜서 또 말을 하게 되면 그 두 가지를 서로 다른 것으로 인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각각의 목소리의 주파수와 높낮이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데 그런 음색의 차이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이 퍼스널 오디오 클래시파이어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음색의 차이를 인식한다는 이 부분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의 목소리를 인식한 경우에는 일기장을 보여주고 또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한 경우에는 일기장을 보여주지 않는 그런 기능을 사용해 본 것입니다. 이상으로 앱 인벤터로 배우는 인공지능 원리부터 제작까지 11강 비밀일기 앱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